네,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2학번 김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2학번 김은아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국가주부구단입니다. 국가를 살림한다는 뜻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팀입니다. 저희는 사회혁신 과목을 수강하면서 사실 처음에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에 꽤 부담감을 느끼고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디어 능력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지만 수업을 듣고 실제로 답사와 정보 수집을 진행하며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사회혁신이란 우리가 늘 보던 것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나 결핍이 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비단 능력 있는 개인만이 아닌 오히려 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의지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특출난 능력이 아닌 따뜻한 관심과 성실한 의지로도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처음에 저희처럼 사회혁신에 부담감을 느끼는 학우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이번 공모전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저희 프로젝트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결이 필요한 사회 문제로 지역 소멸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반려동물 산업에 주목했습니다. 가족 단위가 작아지면서 반려인구는 증가하는데 막상 반려동물과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반려인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산업에 진입할 청년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반려동물 산업과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연구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있는 오산과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선정된 태안에 방문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펫카페, 애견 펜션 위주로 살펴봤고 그 시설들 주변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또 공무원과 시설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렇게 답사를 토대로 논문도 참고하며 저희 팀만의 반려마을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반려마을이 조성되는 과정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모델이 실현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창출되는지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네, 영상을 처음 만들어봐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역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영상으로 기록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막막했던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주신 최영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연구 결과물을 널리 알릴 수 있게 해준 고등교육 혁신원에도 감사드립니다. 고등교육 혁신원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반려동물 동반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연구한 국가주부 구단입니다. 먼저 저희의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312.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5%에 해당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펫푸드, 펫용품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8조 원 규모를 기록했고 농식품부는 국내 반려동물 산업을 202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15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중 반려동물 동반 여행에 주목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1인당 평균 지출 경비는 당일 여행 기준 약 13만 원, 숙박 여행 기준 약 29만 원 수준으로 일반 여행 대비 훨씬 큰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국내 관광의 트렌드로서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사업은 여행객들의 관광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침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의 주요 수단이자 지방 소멸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방 소멸을 완화하고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 상품은 여전히 관련 인프라와 정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반려인 중 약 74%가 향후 반려견 동반 국내 여행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여행을 경험한 이는 50%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 불편 신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답사와 자료 조사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국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의 제약 요인에 대해 반려인 차원의 제약 요인, 지자체 관광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약 요인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관광에서 반려인들이 인식하는 제약 요인은 크게 내재적 제약,
외재적 제약, 동반자 제약, 반려동물 제약의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 중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경우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교통수단, 편의시설 등에서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는 문제, 즉 외재적 제약이 가장 큰 제약 요인에 해당합니다. 즉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시설, 식음시설, 관광지 등 인프라 부족이 반려동물 동반 여행의 가장 장애 요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 요인으로 인해 현재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 여행 관광 사업에서도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조가 실제로 답사를 다녀온 결과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인근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소나 음식점 등이 미흡했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주민들만 오거나 주로 일회성 방문에 그쳤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 사업 추진 과정 자체에서도 여러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로 선정된 태안의 경우 올해 4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선정이 됐으나 아직까지 사업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 시작되지 않았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사인 패츠고와의 사업 프로젝트 또한 모종의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펜션과 카페 사장님을 만나뵌 결과 군청과의 커넥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관광가 공무원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진행 결과 정권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방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관광 인프라 사업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여행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진행한 인터뷰와 관련 논문에 따르면 우선 정부 차원에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 숙박업소, 레저시설 등 최소한의 반려동물 관광 인프라 자원 제공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민간의 자립도를 높이라는 결론이 공통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하는 반려동물 동반 관광 정책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교통, 숙박, 레저 등 기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민간의 반려동물 산업 진입을 유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지원과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 전체가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초기에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와 음식점, 관광지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러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업자 육성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책 모델을 기본 관광 인프라, 사업 지원, 복지 프로그램 3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관광 인프라입니다. 교통수단에 있어서는 렌트카 및 택시 등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이동사업체를 확보합니다. 숙박시설에 있어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레저시설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설립하는 것 외에도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이 있는 강원의 경우 댕댕 트레킹, 바다가 있는 태안의 경우 펫비치 등의 관광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사업 지원입니다. 단순히 인프라 구축에서 관광산업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역 관광증 도입,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등의 사업을 운영하려는 민간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 관련 인재 양성에 있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게 모두 넘기는 시스템입니다. 지자체는 RISE를 활용하여 반려동물학과 전용 반려 기숙사를 설립하거나 테마파크 내에서 동물 훈련, 미용 그리고 매개치료 등의 실습 및 테마파크 취업 연계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비반려인을 위한 동물 매개치료와 산책 활동 등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정서 교육과 노인들의 고독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정책 모델이 실현되기 위한 당사자들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반려동물 관련 기관 및 학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공모전에서 선정된 지역은 지원금을 받고 초기 계획을 이행한 후에는 산업이 발전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서 또는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려동물 관광 정책과를 신설하여 지원받는 지역의 반려동물 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려동물 학과 설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입니다. 앞서 3번 성공적인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위한 정책 제언에서 언급한 인프라, 사업, 복지 등의 지원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중요하며 단순한 수익 창출보다는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적 지원에서는 주민 갈등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018년 당시 파주에 동물보호소가 들어올 때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고 설득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식이 우호적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관리 또한 지자체의 몫입니다. 앞서 언급한 지자체의 공청회, 설명회 혹은 지역 리더들의 적극적인 거버넌스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사회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의 민간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연결해주는 알고리즘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할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광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로서 해당 지역 출신 젊은 층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관광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가 확보되어야 반려동물 관광 산업이 국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 내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십 향상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뉴딜 사업 리더 양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려인이나 동물들의 접객과 특화된 영업 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업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정책과 관련한 경제성 분석입니다. 반려동물 관광 산업은 인구 감소로 지역 내 상실된 소비 규모를 관광객들의 소비 규모로 대체하여 지역 경제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정책 경제성 분석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의 수요 추정과 비용 편익 계산 양식은 KDI 예타보고서 표준 지침서를 참조했습니다. 분석 방법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침서 기준 관광사업 재무적 객단가는 1인당 입장료, 음식점과 같은 부대시설 사용비, 숙박비 지출액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각 재무적 객단가를 반려마을 정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관광객의 수와 곱해서 총 편익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 해의 예상 재무적 편익은 약 20억 4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르면 한 해 약 11억의 센터 유지비 지출과 약 20억의 재무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적자를 내고 있는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원인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무적 편익 20억은 관광객들의 반려동물 부대시설 이용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센터 자체 운영 외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의 부대시설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비해 반려동물 관련 부대시설 운영을 포함하는 반려동물 관광 정책의 인구 감소 대체율은 1327%로 앞선 사례인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달리 지역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침체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 차원의 반려동물 관광 산업은 단순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설 등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의 부대시설이 조성되지 않으면 일회성에 그치는 관광으로서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동반 가능 교통, 숙박시설, 음식점과 카페 등의 관련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 운영에 있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운영에서 그친다면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 시작에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 사업의 시작과 방향성을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지정하고 이후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민간이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반려동물 동반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교통, 숙박, 레저시설 마련 등의 하드웨어적 지원과 반려동물 전문 창업 교육 실시, 반려동물 관련 창업 보조금 마련, 반려동물 학과 개설 지원을 통한 학과 연계형 인재 양성 등의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려동물과 신설을 통한 예산 확충과 정책 기조 일관성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00만 반려가구의 시대에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의 여러 제약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인프라와 정책이 마련된다면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을 활용한 관광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